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제어. 자, 지난 시간에 유도 전동기의 발생 토크를 계산했습니다. 발생 토크 계산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계산한 중에 약간 이제 에러가 발견이 됐어요. 이제 학생이 이메일로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 부분 이제 S가 있죠. 요 S. 지난 시간에 유도 전동기 식을 구할 때 요 S가 발생 토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요 부분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회전자의 전류를 계산할 때도 이 부분이 이제 루트죠. 임피던스를 구할 때에 이 실수부의 합에다가 실수부의 제곱에다가 임피던스 허수 파트의 제곱을 해서 이렇게 루트를 해서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그 임피던스를 이제 임적 전압으로 나누었을 때 회전자 전류의 실효치가 계산이 되고, 요 IR을 PG에 넣고 또 TD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발생 토크가 오메가 S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S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여기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의 상당 등가 회로로부터 발생 토크를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발생 토크와 슬립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동작 영역을 이렇게 슬립을 이제 1일 때가 바로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전동기가 정지 상태일 때가 슬립이 1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오메가 m이 이제 전동기의 회전자의 속도를 만약 0으로 해버리면은 슬립이 1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슬립이 1인 경우는 오메가 m이 이제 전동기 실제 회전 속도 오메가 m이니까 이어버리면은 이제 슬립이 1이 나온다 이거죠. 바로 요 슬립이 1이라는 것은 전동기가 정지 상태에서 딱 그 전동기 돌리려고 스타트업 할 때, 스타트 할 때 하는 순간에 속도가 바로 슬립이 1입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고, 그 다음 슬립이 0인 지점,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은 오메가 m이 동기 속도와 같을 때가 바로 슬립이 0이 됩니다.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전동기의 속도가 동기 속도, 동기 속도라는 것은 이제 전동기의 고정자에 인가하는 정기적인 회전 자계를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으로 발생시키는 동기 속도죠. 그죠? 동기 속도가 바로 이렇게 했는데,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2 곱하기 전원 주파수입니다. 여기 전원 주파수. 인버터, 전동기의 구동을 인버터로 한다면은 인버터에 인가하는 전원 주파수에 해당되는 오메가, P분의 2 오메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 속도를 발생하는데, 이 전원 주파수는 우리 상전에서 들어오는 전원 주파수는 60Hz죠.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60 Hz 이래 되겠죠. 레디안 퍼 세컨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P는 이제 전동기 갖고 있는 극수 폴 넘버가 될 거고, 어떤 그 기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동기 속도라는 것은 결국은 전원의 입력 정기적인 속도, 회전
고정자에 인가하는 정기적인 회전 자기의 속도가 바로 동기 속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를 따라서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때 그 회전자가 동기 속도와 같이 도는 때를 슬립이 제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지 상태를 슬립이 1이다 그러고. 자, 그럼 정상적인 동작 영역은 슬립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그 모터링 영역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죠. 여기서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동기의 그 동작 구간이다.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 동작 구간이다. 전동기를 정지했다 스타트업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구간이 바로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은 대개 보면 슬립이 0과 1 사이라는 거죠. 슬립과 0과 1 사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정상적으로 그 전동기의 영역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슬립이 대체로 어느 지점에서 동작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슬립이 0과 그 토크가 최도로 발생하는 지역,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 이걸 SM이라 그러는데 맥시멈 토크를 발생시키는 TMM은 이제 풀아웃 토크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전동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 SM이라 그래요. SM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려면은, 자, 동작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전동기를 동작하는 영역, 이 영역이 된다. 슬립이 0과 슬립이 0과 SM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 안정되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안정 동작을 한다는 거죠. 스테이블 오퍼레이션을 일으킨다. 이 영역에서.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영역에서 슬립이 증가하면은 이제 속도가 슬립이 증가한다는 속도가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토크가 커져요. 토크가 쇠가 밀어가지고 이 지점으로 동력점을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로. 또 속도가 만약에 증가를 하면 토크가 약해져요. 그래서 토크가 약해가지고 또 이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 지점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슬립이 뭐 통상적으로 한 2% 정도 2%에서 한 대개 한 5% 이 정도에서 이제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동기가 안정되게 동작하는 영역은 동기 속도보다 회전자의 속도가 2% 내지 5% 정도 이제 그 슬립이 일어나는 그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동기 속도에 비례하게 되죠. 비례해서 동기 속도를 바꿔주면은 회전자의 속도도 거기에 맞춰서 슬립이 일정하니까 2% 내지 5% 정도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전동기의 속도를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 영역이 이제 슬립이 0과 1 사이에서 모터링 영역이고, 그 중에서 특히 슬립이 0과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요 영역에서 안정되게 동작을 일으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슬립이 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슬립이 이제 마이너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영역은 뭐냐 하면은 동기 속도보다 회전자의 속도가 큰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슬립이 0보다 작은 영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슬립이 오메가 M이 오메가 S보다 커버리면은 이 부분이 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영역은 뭐냐면은 회전자의 속도가
실제 그 기기적으로 돌고 있죠. 회전자의 속도가 그 정기적으로 그 공급하는 회전 자계가 있습니다. 고정제에 공급하는 회전 자계의 동기 속도보다 기계적인 회전자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은 모터링이 아니고 발전 영역이다.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발전 영역이다. 자, 슬립이 0과 1 사이는 모터로서 동작을 하지만은 슬립이 음이 되는 영역에서는 모터가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토크의 방향이 네거티브 영역이 됩니다. 이 보면은 모터링에서는 토크가 포지티브 방향이었잖아요. 이렇게 회전자의 방향으로 토크가 순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근데 슬립이 음이 되는 순간, 즉 다시 말해서 동기 속도보다 회전자의 속도가 실제 기계적인 속도가 빠르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회전자의 속도는 어떤 관성 때문에 잘 우리가 제어가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회전자 속도를 돌고 있는 동안에 동기 속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 주파수를 바꾸면 되니까 동기 속도를 낮추어서 기계적인 회전자의 속도보다 동기 속도를 낮게 만들어 버리면은 슬립이 음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토크는 음이 되고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서.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가 자꾸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너레이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회생제동하는 제동 영역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그 전동의 속도가 감소하든지 혹은 정지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자, 우리가 전동기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고정자의 전압을 제어하는 겁니다. 고정자의 전압 제어. 스테이터 전압이죠. 스테이터. 전동기에 공급하는 스테이터의 전압, 바로 이 VS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전압이 되겠죠. 이 VS의 전압을 스테이터에 공급하는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면은 토크 속도 곡선이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 여기 있다가 전압을 만약에 상승시키면은 토크 스피드 곡선이 자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압을 키우면은 그러면은 전동기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라인이 이제 부하의 그 토크 특성이다 그러면은 동작점이 여기에서 동작점이 여기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동기 속도는 변화는 없고 전압만 바꿔주니까 슬립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보면 슬립이 줄게 되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VS를 증가하면은 회전자의 속도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토크 스피드 곡선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그 회전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정자의 전압을 키워주면 속도가 증가하고 고정자의 전압을 줄이면 속도도 감소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제어 방법이 바로 고정자 전압 제어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속도를 넓게는 제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범위의 속도만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제어 방법은 회전자의 전압 제어 방법인데, R를 증가하면은 기동 토크가 증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 할 때 주로 씁니다. 여기 이제 슬립이 요 지점이 1이고 이 지점이 0인데, 여기 이제 발생 토크입니다. 발생 토크. 자, 요 지점에 이제 그 발생 토크 2가 되고, 요 지점이 이제 발생 토크 1이다 그러면은 회전자의 저항을 이렇게 키우는 거죠. 증가시키면은, 자, 증가하면은 토크가 보면은 발생 토크 TD1에서 TD2로 바뀌어요. 토크 특성 곡선이. 그래서 TD2가 그 스타팅 토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올라가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RR이 증가하면은 스타팅 토크가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전동기를 기동 시에 그 회전자의 저항을 키웁니다. 키워져 가지고 기동을 한 다음에 그 속도가 정상한테 가까워지면은 저항을 다시 낮춰주는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정상 상태에서는 회전자의 저항을 낮춰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회전자 전압을 제어를 해서 우리가 토크 스피드 곡선을 변화를 일으키는 걸 이용한 것이 바로 회전자의 저항을 키워서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전자 저항이 정상 상태에 있던 회전자 저항 그대로 쓰게 되면은 기동 토크가 작아져요.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냥 이 기동 토크가 줄잖아요. 이 피크치에서 많이 떨어지죠. 만약 이게 이제 부하를 자기 스스로 기동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부하의 걸리는 토크가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기동 토크가 적어지니까 기동이 안 되겠죠. 그때는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크게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회전자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회전자의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속도 토크도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저항시키면은 그러면 기동 토크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은 쉽게 기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기동을 일단 하고 나면은 이제 회전자의 저항이 또 손실하고 관련돼요. 손실. 저항이니까 결국은 이제 로스가 발생하니까 정상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되면은 기동이 끝나고 나서는 굳이 저항을 키워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작게 해가지고 요 지점에서 그 동작을 하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저항을 가변해가지고 기동할 때는 크게 해서 기동 토크를 키운 다음에 기동이 끝나고 나면은 회전자의 저항을 줄여줘서 정상 상태에서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 전동기를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회전자 전압 제어입니다. 그리고 회전자 전압 제어인데 사실은 회전자의 저항을 제어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게 이제 그 권선형인 경우에 가능하죠.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스쿼럴 케이지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변장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선형 그 회전자가 권선이 감겨 있을 경우에
권선을 통해 가지고 저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스퀴럴 케이지 인덕션 모터,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로 권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인가하는 저항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정한 전동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압과 주파수를 이제 함께 제어하는 방법, 함께 제어하는 방법. 보통 이제 속도 제어를 보면은 토크는 보면은 토크가 보면은 이제 동기 속도가 있잖아요. 오메가 S가 만약에 동기 속도를 키워준다면은, 자, 인가하는 전압하고 다른 거는 그대로 냅두고 동기 속도만 증가시킨다 그러면, 오메가 S가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발생 토크가 줄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기 속도가 증가하니까 그 등가 회로에 보면은 리액턴스 성분의 임피던스 당연히 증가하겠죠. 저항 성분이 증가하니까 리액턴스. 그다음 전압이 일정한데 동기 속도를 증가하면은 오메가 S가 증가하면은 리액턴스도 증가할 거니까 발생 토크의 피크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동기 속도를 증가하면은. 자, 오메가 S만 증가시키면은 TD가 줄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토크 스피드 곡선이 문제가 되겠죠. 토크 스피드 곡선이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힘이 약해진다 이거죠. 동기 속도만 증가시켜 버리면, 전압의 크기 고정 내두고 동기 속도가 증가시켜 버리면은 토크 스피드 곡선에서 최대 토크가 줄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 S하고 인가하는 전압의 크기를 비례해서 하면은 TD의 최대치가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동기를 부하를 돌릴 수 있는 전동기 힘이 일정해지니까 전동기를 우리가 구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전자의 인가는 전압과 동기 속도를 비례 관계에서 보통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스타트업 할 때는 동기 속도가 느리게 하고 전압이 인가하는 전압도 낮게 해줍니다. 스타트업 할 때는. 그 다음에 속도가 증가를 해서 동기 속도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또 비례해 가지고 인가하는 전압도 이렇게 비례해서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기 속도가 1일대에서 동기 속도를 증가하더라도 최대 토크는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의 속도를 안정되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전동기의 속도를 제한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선 전동기에 구동하는 것은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를 이렇게 구동을 하고 있고, 인버터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전력진자에서 배웠듯이 DC를 AC로 바꿔주는 거죠. AC로 바꿔주는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DC가 되고, 이 DC는 AC를 통해서 받습니다. 또 이 부분 정육이죠. 정육이고, 자, 우리가 그 교류 전압을 정육을 통해서 DC를 만들고, 이 DC 전압을 이용해서 인버터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버터라는 것은 그 출력이 교류가 유도 전동기에 이렇게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동기 속도를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인버터가 주파수를 변화시켜 주니까 동기 속도를 우리가 감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도 제어할 수가 있죠. 인버터의 그 출력 실효 전압을, 물론 이제 기본 주파수지만은 주파수와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로 유도 전동기를 이제 구동을 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스피드 엔코더라고 있습니다. 엔코더로 속도를 우리가 센서하게 돼요. 속도를 센싱한다, 그죠? 속도를 센싱을 해서 이제 인코더로 우리가 속도를 센싱하는 겁니다. 인코더로. 여기에 이제 센싱된 속도, 이게 이제 회전자의 속도입니다. 오메가 로타 회전자의 속도, 기기적인 속도죠. 회전자, 실제 회전하고 있는 회전자의 속도가 오메가 R이니까 기기적인 속도죠. 기기적인 속도를 우리가 속도 엔코더를 통해서 센서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 회전자의 속도와 비교를 해서 나오는 에라 신호를 PI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동기 속도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자의 속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하고 일치해 버리면은 뭐 그대로 발생하면 되지만은, 만약 예를 들어서 실제 회전자의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느리다 그러면은 동기 속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동기 속도 높여줘야 될 거고, 실제 회전하고 있는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면 동기 속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그 개념이죠.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동기 속도하고 전압을 이렇게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인버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동기 속도와 인가하는 전압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이제 그 제어하는 그러한 블록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도 전동기의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뭐 박사학위 논문도 써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도 전동기를 제어를 하는데, 사실은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폐루프 제어도 하지만은 오픈 루프로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유도 전동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뭐 우리 여러분들 그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죠? 속도를 오픈 루프로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고정자 전압제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극을 제어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동기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원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극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될 거고, 또 여기 보면 또 슬리브를 또 변화해주면 또 회전자 속도가 변하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고정자 부분에 저항을 변화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속도제에 관한 모든 항이 여기 다 요식이 다 들어있어요. 요 요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도 제약에서는 동기 속도를 제어해야 되고 극수를 바꾼다든지 전원 주파수를 바꿔주면 동기 속도가 변한다. 그 실제 돌아가는 거는 회전자니까 슬립을 변화해줘서 또 우리 특성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두 식이 유도전동기의 속도에 관한 모든 물리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